국내 증시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 때문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팔고 난 다음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해서 갚는 투자 행위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싼 값에 사고 비싸게 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즉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겠다는 기대 심리로 인해 현재 국내 증시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여론은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긍정적인 여론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 연말까지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될 것이며 중동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와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불안정한 시기에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랠리나 산타 랠리를 찾으면서 환호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올해 기준 외국인들의 코스피 코스닥 주식 보유 금액을 비중으로 나타내면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이 30%에 육박한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 자본이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죠. 올해 상반기 주요국 증시를 기준으로 코스피는 14.66% 상승을 하면서 미국 S&P 지수와 다우 지수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글로벌 상승률은 약 27.82%가 올랐고 G20 주요 지수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죠. 이렇게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코스닥은 국내 개인 투자자가 주체였지만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매력을 잃고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17년도 최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증시는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외국계 롱숏 헤지펀드들은 특정 국가의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때 이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매수 포지션까지 같이 구축을 하게 됩니다. 만일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헤지펀드들은 굳이 한국 증시에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에 해당하는 자본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요. 가뜩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2.0%포인트로 역대 최대폭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내 증시는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고요. 공매도 금지 같은 각종 규제와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외국인 자본은 유입보다 이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10여 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이 강화되는 데 한몫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환율 전망이나 코스피 이익 전망을 중시하면서 투자하는 외국인 롱 올리 펀드나 자산 배분 펀드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외환자금 이탈보다 더 걱정되는 건 시세 조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 올해 4월 24일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차익 결제 거래는 실제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뜻합니다. 거래 계좌가 증권사 명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차익 결제 거래가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하죠. 주가가 폭락한 8개 종목을 살펴보면 큰 하락 없이 꾸준히 오르는 일명 천국의 계단주로 불리면서 지난 2년간 우상향을 그렸는데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이었다는 건데요. 시가총액과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이 많은 코스닥의 경우에 공매도를 완전 재개하면 일부 종목은 저평가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막아놓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세력들이 악이용을 한 것이죠. 이들 종목의 주가는 공매도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고공행진을 했고 차익 결제 거래를 통해 익명성까지 보장받으면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만든 것이죠. 즉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가총액과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들은 시세 조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실 텐데 공매도의 순기능은 주식시장에 오히려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대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재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큰 차익을 내는 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루어지죠. 즉 큰 폭의 하락이 있어야 큰 폭의 상승도 있는 법입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폭락은 잘못되었으니 무조건 막아야 된다면서 크게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물론 공매도의 순기능을 악용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모든 글로벌 증시에도 공매도 투자 방식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존재하죠. 미국에서 불공정한 공매도가 발생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을 저지른 쪽이 큰 규모의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거나 해당 주문을 수행한 은행이나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자동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갔는데 미국 카센터는 고장난 부분의 원인을 찾고 해당 부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 반면에 한국 카센터는 일단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엔진부터 다 끄고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이득인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는데 이때 증시는 성적이 어땠을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죠. 금지 발표 3개월 후에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2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2011년도 8월 10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시작했고 3개월 이후에는 코스피는 6%, 코스닥은 12% 상승을 했죠. 코로나 위기로 인해 2020년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3개월 뒤 코스피는 23%, 코스닥은 44%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도 폭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의 급락에 대응으로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여요. 종합해보면 공매도 금지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거시경제 상황이 더 큰 영향을 주었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았지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는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는 관심이 없고 경제적으로는 실리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MSCI 지수 편입 같은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과 천문학적인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더욱더 늦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객관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등 증권 관련 종사자분들은 수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루비아 같은 달콤한 말들로 좋은 분석과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식 투자의 기대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조치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고 시장에 들어온다면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평소에 본인의 확고한 투자 신념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획대로 투자하시고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살펴보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번까지 4번 발생을 했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식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여부보다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글로벌 거시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만 발생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 금융위가 열심히 준비해서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